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강연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 주신 우리 김재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아마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가장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국, 우리 남한에 발전해 온 지난 이제 한 60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우리 그 교계에서 많은 기도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세계 11위 국가가 되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북은 1인 독재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아주 빈국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북은 이 남한보다 훨씬 좋은 지하 자원도 있고, 또 이북의 국민들은 굉장히 건면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도 보면 이북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북에는 신앙의 열기도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북은 왜 저렇게 지금 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이 남한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느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오늘 현재를 보면 우리는 이 위기를 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는가? 그것은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 발전하는 데만 우리는 영향이 투입되어 왔었습니다. 그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빠졌냐면 국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교육이. 그래서 그 국민 교육이 안 됐던 거는 왜 안 됐느냐?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 지금 나라의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국민 모두가 종교인이에요. 이 지금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인 수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종교인이 많은 이 나라가 왜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김재동 목사님 기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위해서 강구하는 걸 보고 참 그래도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40년 전부터 기업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이 나라에는 자경 세력들이 그 산업 쪽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육은 이렇게 점조직에 교육을 시켰어요. 몇 명씩. 그러니까 그 점조직에 교육을 시킬 때 그 국가에서는 그렇게 그것이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민노총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작용화된 이 강한 이제 그 노조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어느 한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30여 년 동안 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산업 쪽에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언론,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금 정부 쪽, 사법 쪽, 검찰 쪽,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좌경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난해 이제부터 우리는 뭐 이 촛불 혁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촛불 혁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금년도에 와서 국가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경 세력이 국가를 엎은 겁니다. 엎었어요. 그리고 자경 정부를 지금 이 나라에 세운 겁니다. 세워놓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동 목사님 이 북한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공산화가 되는 줄도 모르고 공산화가 되었다 하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 한국에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면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이나 보수층의 그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하는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위기를 그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고 힘을 가진 것은 이게 국회예요, 국회. 그런데 이 야당이 지금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당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여기 목사님들이나 여기 성도님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이 위기를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산업 현장에서 저는 창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사위원장으로 있는 문성현 그 문성현 씨가 그 민노총을 사실은 창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창원에서 그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민노총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 1월 달부터 이 한미동맹 운동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작년 아마 한 6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전북에 가서 이제 그때 강연도 하고 시가행진도 할 때 그 전북에 어떤 학부모가 한 분 나오셔서 그 강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 광주에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5학년, 6학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아기를 배도 괜찮다.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너희들 동성애해도 괜찮다. 예의적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원 도시로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어딘 줄 아느냐? 어디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평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해도 그것을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병이 미국의 이제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가 좀 전에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그 인권 법안에 독소 조항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권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 합법화, 또 성소수자 합법화. 미국에는 지금 그 공교육이 그 아마 이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바나나를 가지고 동성애를 교육을 합니다. 그걸 막지는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되면 이 남자애들이 여자 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씁니다.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서 야 이놈아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냐? 그러면 아니야 나는 여자야. 이 분명히 남자예요. 그런데 왜? 성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그러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학년 되면 될수록 그것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미국은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 백악관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그 추리를 점등식을 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그 크리스마스를 말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에는 크리스마스를 학교나 이 공공기관에서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데 그런 법들이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누가 지지했냐면 유엔이 지지를 했습니다. 유엔이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유엔 그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반기문 총장이 지지했어요. 유엔이. 그러니까 유엔이 지지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교황이 지지했습니다. 교황이.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누가 지지했냐면 지금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이가 지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은 거대한 세계적인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축을 구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도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광장에서 케어 축제를 벌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거기에 그 케어 축제할 때 그래도 일부 기독교 목사님들과 단체에서 나와서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 집회만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를 지금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동성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 좌파들이 지금 세계적인 그 환경권을, 악의 축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축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이 악의 축을 형성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라는 부분입니다. 복지. 지금 국가가 지금 문 대통령도 되자마자 지금 복지를 중심하고 국민들을 다스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할 목적, 통제할 목적으로 복지는 그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펜 부모는 뭘 해줍니까? 펜 부모 가정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애들 공부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가정에 애들이 많고 이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이혼해야 돼요. 이혼을 하면 내가 펜 부모라고 신고하면 국가에서 그 가정에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그 복지는 뭘 의미를 하냐면 가정의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복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을 복지라는 걸 통해서 파괴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파괴를. 그래서 작년 이제 제가 미국을 자주 이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그때는 모든 언론이 힐러리가 된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왜 지지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분이 말은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생각되는 대로 하시지만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성애를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크리스마스를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지금 그러니까 주관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복지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을 앞으로 스스로
자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그런 국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국민, 본인이 본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국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미국을 우선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제대로 서야, 그러한 국가가 되어야 남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미국은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미국은 지금 잘못하면 이거 미국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려우면 돈을 계속 찍어내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오늘과 같은 저런 빚더미에 있으면서도 그걸 지금 국민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분이 경제 쪽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세계 각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혜택받고 또 도움받았던 나라들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미국이 스스로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세계도 그런 국가로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트럼프는 앞으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할 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했냐면 펜실베니아의 스클랜턴이라는 하는 도시에 와카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마지막 밤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마지막 참석하고 제가 한국으로 이제 그 투표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당선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되면 한국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태극기 집회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태극기 집회가 무엇을 말했냐면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라, 박근혜를 보호하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가서는 이 나라가 앞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 달부터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서 이 성조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느 날인가 모르게 태극기만 들고 나온 곳에 성조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뭐 몇천 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단체가 큰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힘이지만 저희들은 실행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대선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선이 있을 때 저희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미국을 가기 전에 평양을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유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세장에 이제 나가서 몇천 장을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중국에 속국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이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돈을 받든지 중국과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이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 유세장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문 후보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제 본인의 입술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과 이 우리 국민들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문 대통령도 본인의 입으로 사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되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그런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월 24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십니다. 첫 번째로 해외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틸러슨 국무장관을 한국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펜스 부대통령을 한국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올 때 우리 나라에 제가 볼 때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한미동맹 저희들 회원들을 통해서 그분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들이 뉴욕에 나가 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지지와 이게 매티스 한국에 간 거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틸러슨 국무장관 왔을 때 그때도 여기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그분이 주무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환영 집회를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때 황교안 총리 대행이었죠. 그때 그때는 총리 시절이겠네요. 와서 저녁 만찬도 안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분을 정말 따뜻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가는 데마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방에 가면 앞에까지 와가지고 반대 데모합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분들은 한국에 도와주러 왔는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 부대통령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그때는 정말 이분을 대통령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쪽에 미국 쪽의 분들이
저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고 그 파악을 뭐 하러 왔다고 기관에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단체가 어떤 단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우리 국민 같으면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이 제가 그 10월 24일 날 우리가 유엔에서 유엔의 날 때 국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할 때 이제 키카라고 김영진 장로님 있으시죠? 이제 그분이 거기 대표 되시고 저희하고 그 국회에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 미국에서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그 미국 조지아주에 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신 유진유 회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시고 이분이 그날 오셔가지고 연설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하셨냐면 그 미국의 보훈병원에 가면 지금도 6.25 참전했던 분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 중에 손도 발도 다 잘리고 딱 얼굴하고 몸만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분을 찾아가면 그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는 이분이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쁘겠어요? 손발 다 잘린 분이. 그런데 자기는 한국이 발전하는 걸 보고 내가 그 희생되어도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걸 보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어떻게 보면 그 성원했던 그 나라가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정말 당신이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 우파 방송에 많이 지금 이제 대담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분은 만약에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당선이 되면 이 나라의 좌파의 중심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거기에 추미애 대표, 거기에 그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좌파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대학 졸업하면 미국에 못 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니,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좌파들이 지금 단순히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악의 축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1월 7일,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잘 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그때 우리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뭐 대단하게 이게 모든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트럼프 반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목사님도 그때 오셔서 가는데
그 하얏트 저희들이 집회를 했던 장소는 사실은 경호상에 보면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경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한 3m에서 4m 정도뿐이 안 되는 거리에 지금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에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리를 저희들에게 내줘서 저희들이 이제 환영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 환영 집회를 한 것을 유진요 회장한테 거기에 백악관 대변인이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얏트 앞에서 붉은 티를 입은 한미동맹 회원들이 우리를 환영하더라. 그런데 유진요 회장이 이제 저희 회원한테 이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대변인님만 따라온 게 아니고 비서실장, 틸리슨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 등등 많은 분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열렬하게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이렇게 정말 따뜻한 그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통령도 더 느끼신 거죠. 사실은 그날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한 것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명령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김정은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는 것만큼 문 대통령 당신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 말이죠. 거기에서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암시하는 거죠. 내가 김정은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처럼 당신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런데 유진유 회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본인을 아는 것보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게 더 많이 알 거다. 그런 증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위기를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좌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금 법들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미동맹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 혈맹이지 않습니까? 혈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여기 와서 그 귀한 생명들이 4~5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미국은 그 젊은이들을 아낌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이 나라에 희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피를 통해서 맺어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좌파들이 사사건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미국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연결해서 이 트럼프를 도와줘서 이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또 작은 힘이지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그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다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와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말로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계속 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올 6월 달 이제 그 지방선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 나라를 좌파들은 더 이제 그 좌파가 앞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 백이 되고 일당 천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로 지켜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